아, 됐다. 그래도 원하네요. 네. 이미 나간 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빠진 줄 알고. 영명. 아직. 자, 요거 계산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이제 주석가가 100만큼 들어왔어요. 부피로. 그럼 몰수는 10m몰이 되겠죠? 그럼 원래 철이 10m몰 있었으니까 주석 10m몰 들어오면 둘이가 100% 반응을 하고 나면 얘가 각각 어떻게 양쪽으로 남게 되겠어요? 주석 이가는 얼마나 남을까요? 5만큼 남을 거고요. 주석 사가는 얼마나 생겼을까요? 5만큼 생기겠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뭘 해보자? 전체 전위를 계산해 보자. 여기 캐소드 전위를 이리 표시를 했는데 주석 사가의 표준 전위는 0.139고요. 이때 주석 이가나 주석 사가나 지금 얼마씩 존재해요? 똑같이 5씩 존재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켈로멜 일렉트로드 전위는 0.241V가 될 거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만큼이 뿅 날아가 버리면 결국 전위는 어떻게만 표현돼요? 여기서 요걸 뺀 걸로 표현된다. 이런 말이지. 그럼 그걸 계산해주면 값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0.102V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100ml는 전체 전위를 표현을 할 때 어떻게? 요렇게 주석 사가 전위에서 Saturated 켈로멜 일렉트로드를 뺀 0.102V로 표현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50ml의 의미가 뭐였어요? 50ml의 의미가 당량점이었죠? 25는요? 반당량점이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100의 의미는 뭐겠어요? 100은 바로 당량점 2배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당량점의 2배만큼 첨가됐을 때 그때 전위 표현이 이렇게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해볼 수 있느냐?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준다. 줄게요. 준다. 8. 자, 그 다음 7.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죠. 자, 그래프로 요렇게 전체 전위를 y축에 두고요. 예를 들어서 x축은 첨가한 뭐라고 해볼까? 첨가한 주석 이가의 부피라고 해봅시다. 자, 주석 이가를 계속 이제 뭐 최대 100까지 한번 집어넣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험을 한 게 어디냐면 바로 1ml일 때 한번 측정을 해봤고요. 그죠? 그 다음에 25ml일 때 측정을 해봤고, 그 다음에 50일 때 측정을 해봤고, 100일 때 측정을 해보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럼 이때 1ml 들어갔을 때 전위가 얼마였죠? 1ml 들어갈 전위가 얼마였죠? 0.5g였죠. 그러면 그거를 (0.591V) 표현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5만큼 들어갔을 때 그때 전위가 얼마예요? 0.491이죠.
그러면 그때 전위를 얼마? 0.491이라 해보자 이런 말이죠. 되죠? 그 다음 50 들어갔을 때 얼마죠? 50 들어갔을 때 0.0957이었죠. 그러면 요만큼 들어갔을 때 0.0957V고요. 마지막으로 51 들어갔을 때는 (51만큼) 들어갔을 때는 가만히 있어 보자. (1) 들어갔을 때는 마이너스 0.0517이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이 들어갔을 때는 마이너스 0.102. 요 값이 자, 이 값이가 마이너스 0.102 볼트가 계산이 됐네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구간에서 어디 측정 계산을 했었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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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측정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저기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점에서만 계산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 중간중간에 더 많은 실험 데이터나 측정 데이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을 다 측정하거나 계산해서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메꿨다고 치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쟤네들을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메꿨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실험 데이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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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우리가 한 거죠. 아시겠어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가 당량점이었죠. 52 맞아요? 당량점이었죠. 그러면 그 당량점에서의 그 전위가 일반식으로 어떻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표현됐죠. 그래서 여기 써주시면 3분의 1에 이제로 철 3가 더하기 3분의 2에 이제로 주석 2가 빼기 세츄레이트 캘러멜 일렉트로드 그 차이만큼이 계산한 게 0.0957이었다고요. 맞죠? 그거에 대해서 25는 반당량점이었잖아요. 그 반당량점일 때 값이 0.491인데 그 0.491의 일반적 의미는 뭐다? 바로
이게 된다 이런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100의 의미는 뭐겠어요? 100. 100의 의미는 당량점 2배였죠. 당량점 2배일 때 그 값이 마이너스 0.10이었는데 일반적 표현으로는 뭐예요? 요거였던 거예요.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가 몇 대 몇? 2대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량점이 어디서 나타난다? 이 산화한원 적정에서는 바로 반당량점과 여기에 있는 당량점 2배 사이를 내분하는 어떤 점에서 당량점 전이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여기서 2대 1은 누구의 존재에 비겠어요? 여기에 있는 전자 개수 B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석 같은 경우는 전자가 2개 관여하죠. 그게 여기 2로 표현되고요. 그 다음 저기 철 같은 경우는 전자 1개가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그 B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산염기 적정하고 매우 다른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반당량점과 당량점 2배를 내분하는 저 전자 개수로 내분하는 점에서 뭐가 나타난다? 이런 식의 당량점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이겁니다. 이 당량점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전자 이동이 더 많은 쪽으로 치우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 전이는 보시다시피 철의 전이와 가까워요? 주석의 전이와 가까워요? 여기서의 당량점은 주석의 전이와 더 가깝죠. 자, 철은 산화환원 될 때 전자가 하나씩 출입하죠. 주석은 산화환원 될 때 저 반응식에서 2개씩 출입하죠. 그러면 당량점이 전자 이동이 더 많은 쪽으로 좀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내분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뭐 저런 지식을 외워도 그만, 안 외워도 그만인데 이런 계산 방식이 있다라는 걸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특히나 이 당량점 구할 때 전이 계산하는 방식이 독특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그래서 이거를 돌돌돌 외우고 있으면 산화원은 적정은 이게 다예요. 그냥. 알겠죠? 이게 답니다. 네, 또 질문. 당분점, 당점 2배는 그냥 무조건 넣어주는 타이트런트 물질 기준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에널라이트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정해진 에널라이트에 대해서 당량점은 무조건 정해진 거 아니에요. 정해진 에널라이트에 들어간 타이트라이트의 절반이 그냥 반당량점인 거예요. 즉 당량점이 일반적으로 정해지면 그거의 절반, 그거의 2배를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됐다. 만약에 지금 여기에 있는 농도나 부피 관계를 바꿀 수 있죠, 숫자를. 그럼 농도나 부피 관계를 바꿔서 만약에 당량점이 40이었어. 그럼 반당량점 뭐가 되겠어요? 이게 40이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20이 되는 거고요. 또 2배 한 거는 80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거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 이걸 뭐라고 했죠? 저걸 뭐라고 했죠? 저걸 뭐라고 했죠? 저 뭐라고 했죠? 저 뭐라고 했죠? 뭐라고요? 왜 너무 질문이 당황스러워요? 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저런 걸 무슨 이펙트라고 했죠? 지금 새로
이펙트라고. 산화수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자, 이금속. 피오미탈에 있는 효과인데 이 SO 유게스오미탈이 좀 꽉 붙들려 있어서 안 빠져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게스가 침투 효과로 잘 그 어디를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데 했던 그대로 커지니까. 어.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그걸 뭐라고 하냐고. 이름이 어. 이름 있어요. 이름. 가전자 규칙. 뭐라고요? 가전자 규칙. 다 전자 규칙은 뭐. 잠시만 제 이름이 있었잖아요. 저거. 있을 것으로 이름이요? 네, 방학 때 수업했었잖아요. 자, 그럼 여기 지워도 되겠죠? 여기 지워도 되겠죠? 자, 정답. 뭐라고? 정도 이거는 왜 전화를 걸었지? 자, 이너트 페어 이펙트라고 했었죠? 자, 이너트 페어 이펙트가 뭐예요? 이너트 페어 이펙트가 뭐예요? 가질 수 있는 상황과 자, 바로 이제 뭐냐면 14족 원소예요. 14족 원소에서 산화수가 4 플러스 외에 2 플러스도 나타나는 현상. 요걸 이너트 페어 이펙트라고 했었죠?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뭘 살펴봐야 되냐면 전자 배치요. 자, 전자 배치를 살피면 저 주석 전자 배치 어떻게 돼요? 주석 전자 배치. 나도 오랜만에 봐서 모르겠어. 해봐요 빨리. 주석 전자 배치 어디 있어? 난 찾아볼게. 네. 자, 저런 거는 우리 준영 뭐야 저기 저 누구야 저기 준성이 잘하잖아요. 어디 있지? 아유 어디 갔냐? 2몰, 8몰, 6몰, 원자. 아 여기 있다. 이거 어떻게 들리? 자, 제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더라? 요거 전자 배치를 찾아보면 주석이 몇 번이야? 50, 몇 번이요? 50번. 아, 50. 그거 어떻게 외워요? 야, 자, 주석이 50번이 50번. 50번이면 주석 전자 배치가 내가 또 찾아봤더니 크립톤까지 똑같아. 그 다음에 주석 접시 4D10 4D10 그 다음에 4D10 OS2 OP6 OP2 이렇게 되거든요. 야, 대단한데요? 대단한데요? 그러면 여기서 으이샤 주석 4가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4D10이 되고요. 주석 2가 전자 배치는 4D10 그 다음에 OS2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어요? 이때 주석 2가에서 OS 전자는 침투 효과가 어떻게 된다?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죠. 자, 왜 크냐면 4d 오비탈에 뭐가 작죠? 얘가 가림 효과가 작아서 그래요.
그래서 침투 효과가 커서 어떻게 된다? 이온화되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 이가하고 주석 합가는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 주석 이가와 주석 사가는 공존할 수 있어서 전극 물질로 잘 사용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존하니까 이런 식의 리즈너블한 환원전이나 뭐 산화전이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어서 저걸 활용해서 전극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저거랑 또 굉장히 비슷한 예가 또 누가 있어요? 네, 바로 납축전지죠. 납축전지는 뭐가 공존하는 거예요? 납축전지는 납, 영가, 납, 이가, 납, 사가가 다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얘네들이 전부 다 공존하면서 전이가 나타나는 그런 전지가 납축전지죠. 그래서 이너 페어 이펙트를 이용해서 저렇게 전지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건 뭐 한대요, 학교에서? 이제 애들 수업 10 들어갈 거예요. 친구들이 수업을 할 거예요. 예?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수업 방식입니다. 저희가 발표해요. 저기 계속 말했어요. 선생님이 발표 수업을 한다고 바위 수업이요? 애들이 수업을 안 해요. 애들이 장 나눠서 예. 각자 알아서 잘 진짜로요? 경리. 와, 진짜 최악의 수업이네요. 예. 최악의 수업이네요. 나름 열심히 고민하셨던 것 같던데. 발표 수업은 그 교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수업이에요. 왜요? 예? 왜요? 쌤이 검사 한번 해줘. 발표할 거면 발표해서 수업 때울 거면 교사가 월급을 왜 받아요? 그걸로 수행 평가. 꼴랑 그거로요? 수업 준비도 안 하고? 그 수행평가하고 채택평가 그러면 그걸 따로 해야죠. 자기가 수업 시간에 자기 일 안 하고 남한테 일 시키고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인정. 제가 진혁이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발표 수업은 그럼 생각해봐. 왜 발표 수업이 최악의 수업이냐면 여러분들이 자료 조사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선생님이 자료 조사 수업 준비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희가 하는 게 어려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수업 준비를 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당연히 교사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나쁜 수업 방법이에요. 아유, 뭐 여하튼 뭐 여러분 학교니까 뭐 내가 뭐 할 말은 없고. 그래서 왜 되게 유명한 물리학자 중에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죠.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가 한 번은 브라질을 여행하다가 브라질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브라질 너무 좋아가지고 브라질에 그냥 자기가 있었던 미국의 대학교 스탠포드 대학인가 거기 사표를 내고 그냥 브라질로 갔어. 그냥 브라질로 가서 거기 브라질 대학교에 가서 나 브라질 너무 좋다. 나 여기서 수업하고 싶다. 그래서 교수 해주라. 해가지고 그 브라질 대학교에서 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은 좋은데 거기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 대학교 교수를 하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자기가 영어로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포르투갈어로 수업을 하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 학생들한테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자기들 서툴더라도 왜?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여러분, 능수능란한 영어 알아듣기 좋아요? 어눌한 한국어 알아듣기 좋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그 파인만은 그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그 포르투갈어를 새로 배웠대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어눌한 포르투갈어로 수업을 했대요. 우리는 왜 AP 영어와 이런 식으로.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파인만 같은 위대한 물리학자도 수업 준비하는데 꼴랑 고등학교 교사밖에 안 되는 것들이 학생들 발표 수업을 시키는 이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프네요. 알겠죠? 아이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대요. 그럼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네,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네. 뭐 하여튼 그렇다. 그럼 여기까지. 그리고 그 또 학교에서 뭐 자료가 나오거나 하면 나한테 얘기해 줘야겠죠? 앞으로 자료는 없을 겁니다. 없어요? 네. 네. 또 뭐?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일단 혹시 스캔 떠서 보여드릴까요? 예. 나 좀 보여줘. 뭐 학교 나를.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아이고.